안녕하십니까? 8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무더운 8월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뜨거운 햇살과 함께 한여름 열기가 가득한데요. 이 무더위 속에서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일상도 조금 지치고 몸도 마음도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도 웃음 가득한 한 달 되시고 더 가볍고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띄웁니다. 키보이스가 부릅니다. 해변으로 가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을 속삭여줘요.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나는 행복에 붙일 거예요. 불타는 그 입술 처음으로 느꼈네. 사랑의 발자국 끝없이 남기며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을 속삭여줘요. 붙일 거예요. 불타는 그 입술 처음으로 느꼈네. 사랑의 발자국 끝없이 남기며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나는 행복에 붙일 거예요. 붙일 거예요. 키보이스가 부른 해변으로 가요. 잘 들으셨나요? 저도 참 오랜만에 들은 곡입니다. 이 곡을 듣고 있다 보면 그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면 누구나가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신앙송에 앞서 오늘 나오신 낭송가분들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전 부회장님이신 김기정 낭송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반가운 인사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열정적인 8월입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활기찬 에너지를 얻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원동력을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웃음꽃 가득한 8월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기정입니다. 저희 옆에 회원이며 신앙송가이신 김경숙 낭송가님 나오셨습니다. 혹시 여름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시원한 곳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거나 사랑하는 분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업무 걱정은 잊고 편안하게 쉬면서 에너지 가득 채워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경숙입니다.
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이신 오종란 낭송가님 나오셨습니다. 덥고 힘들고 짜증나시죠? 아스팔트 위에 이글거리는 아지랑이가 징글징글 하시죠? 우리 그럴 때일수록 푸른 하늘과 청량한 바다를 떠올려 보자고요. 마음만은 시원하게 8월 더위 이겨봅시다. 더위 속에서도 가슴 속엔 서늘한 바람 하나 간직하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오종란입니다. 네, 협회 회원이며 낭송가이신 우리 이예순 낭송가님 나오셨습니다. 잘 지내냐고 묻기도 힘든 8월입니다. 한낮에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 요즘 더위 때문에 지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부디 아프지 말고 8월의 더위도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송가 이예순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수분 섭취와 휴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은 그 모더니스트 시인인 정중 시인의 작품과 지용문학상 수상작으로 1시간 동안 청취자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좀 할까 합니다. 첫 번째 낭송은 정중 시인의 꽃과 벗을 김기정 낭송가가 선물합니다. 꽃과 벗. 정지용. 석벽 깎아지른 안돌이 지돌이 한나절 지고 돌았지. 이제 다시 아슬아슬하구나. 7걸음 안에 벗은 호흡이 모자라 바위 잡고 쉬며 오를째. 산꽃을 따 나의 머리며 옷깃을 꾸미기에 오히려 바빴다. 나는 번인처럼 붉은 꽃을 쓰고 약하야 다시 위험스런 벗을 산길에 따르기 한결 즐거웠다. 새소리 끓인 꽃, 흰돌 이마에 휘돌아서는 다람쥐 꼬리로 가을이 짙음을 보았고 가까운 듯 폭포가 하자니 울고 메아리 속에 돌아져 오는 벗의 부름이 더욱 좋았다. 삽시 엄습해오는 빛낮을 피하여 짐승이 버리고 간 석구를 찾아들어 우리는 떨며 주림을 의논하였다. 백화가지 건너 짙푸르러 찡그린 먼 물이 오르자 꼬아리같이 붉은 해가 잠기고 이제 별과 꽃 사이 길이 끊어진 곳에 불을 피고 누웠다. 낙타털 게트에 구기인 채 벗은 이내 나비같이 잠들고 높이 구름 위에 올라 나르시 잡힌 벗이 도리어 아내같이 엿보기에 눈뜨고 지키기 싫지 않았다. 정지용 시인의 꽃과 벗을 김기정 낭송가가 낭송해 주셨습니다. 정지용 시인님의 시는 정말 낭송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꽃과 벗이란 시 또한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는 시를 뜻합니다. 우리가 시인님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관은 연일이고요. 충청북도 옥천 출신입니다. 아명은 태봉에서 유래된 지용이고 세례명은 방직어 프란치스코입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 휘문고등학교 보통학교에서 중등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네,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에 있는 도시사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곧바로 모교인 희문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8.15 강복과 함께 요하이자 대학교 문학부 교수로 옮겨 문학 강의와 라틴어를 강의하는 한편
천주교 대단에서 창간한 경향신문사의 주간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까닭인지 확인된 바 아니나 이화여대 교수직과 경향신문사 주간직은 물론 기타의 공직에서 물러나 녹번리의 초당에서 은거하다가 6.25 때 납북된 뒤 행적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현재 그의 사인은 납북되었던 소요산 부근에서 폭격에 휘말려 사망하였다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이 증언은 북한 시인인 박산훈이 정주영과 함께 납북되던 중 정주영의 최후를 목격했던 소설가 석인회의 이야기를 소개한 회고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저희 여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징검다리가 부릅니다. 여름. 눈에 겨워 여름이 오면 가슴을 활짝 열어요. 넝쿨 장미 그늘 속에도 젊음이 넘쳐 흐르네. 산도 좋고 물도 좋아라. 떠나는 여행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사랑이 오고 가네요.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가슴 사이 바람이 불어 한낮의 더위를 씻고 밤이 오면 모닥불가에 우리의 꿈이 익어요.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갈숲 사이 바람이 불어 한낮의 더위를 씻고 밤이 오면 모닥불가에 우리의 꿈이 익어요.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징검다리가 부른 여름 잘 들으셨나요? 예전에는 여름이면 이 노래를 여기저기서 불러대곤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를 끌었던 노래입니다. 징검다리 출신 가운데 왕영은은 뽀미 언니로 한동안 인기를 끌었죠. 저희 신앙송 하나 듣겠습니다. 정중 시인의 태극선을 김경숙 낭송가가 낭송합니다. 태극선 정지용. 이 아이는 고무볼을 따러 흰 산양이 서로 부르는 푸른 잔디 위로 달리는지도 모른다. 이 아이는 범나비 뒤를 그리어 소스라치게 의태한 적벽갓을 내닫는지도 모른다. 이 아이는 내 처 날개가 돋쳐 꽃잠자리 제자를 쓴 하늘로 도는지도 모른다. 이 아이가 내 무릎 위에 누운 것이 아니라 새와 꽃, 인형, 납병정,
기관차들을 거느리고 모래밭과 바다, 달과 별 사이로 다리 긴 왕자처럼 다니는 것이려니 나는 일찍이 점도록 흐르는 강가에 이 아이를 뜻도 아니한 시름에 겨워 풀피리만 찢은 일이 있다. 이 아이의 비단결 숨소리를 보라. 이 아이의 씩씩하고도 포도라운 모습을 보라. 이 아이 입술에 깃들인 밭꽃 웃음을 보라. 나는 쌀, 돈샘, 지붕 셀 것이 문득 마음 키인다. 반딧불 하릿하게 날고 지렁이 기름불만치 우는 밤, 모여드는 훗훗한 바람에 슬프지도 않은 태극선 자루가 나붓기다. 정지용 시인의 태극선을 김경숙 낭송가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 시에 대한 느낌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정지용 시인의 감성과 상상력이 어린아이의 시선과 일상의 감정을 대조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순수하고 활기찬 아이의 상상은 자연 속의 자유스러움으로 이어지며 어른의 현실적인 시름과 대비됩니다. 무심한 태극 문양의 부채로 더위를 식히며 자식인 듯한 아이를 무릎 위에 눕히고 동심의 세계에 중점을 두어 하자를 포함한 어른들 세계를 상상과 현실감으로 차별화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에 가보면 정지용 시인의 태극선에 촌평을 달아놓은 원본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나중에 유고 시집인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의 서문을 작성해 줍니다. 시인의 이로써 순수함과 현실의 경계를 암시하며 나이와 관계없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순수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네, 그 정지용의 시 태극선에 써놓은 그 윤동주 시인의 촌평으로는 생활의 협박장이다라고 써놓은 글귀가 흥미롭습니다. 저 이쯤에서 신앙송 하나 더 듣겠습니다. 오종란 낭송가가 낭송합니다. 낭송하시는 정지용 시인의 폭포입니다. 폭포 정지용. 산골에서 자란 물도 돌벼랑박 낭떠러지에서 겁이 났다. 눈덩이 옆에서 졸다가 꽃나무 아래로 우정돌아 가재가 기는 골짝 죄금한 하늘이 갑갑했다. 갑자기 호수버질라니 마음 조일밖에 흰 발톱 갈갈이 앙증스레도 핥힌다. 어쨌든 너무 제재거린다. 내려 질리자 쫄빛 물도 단번에 감수했다. 심신삼천에 고사리밥 모조리 졸리운 날 송악가로 노랗게 날리네. 산수 따러 온 신혼 한 쌍 앵두같이 상기했다. 돌뿌리 뾰족뾰족 무척 고부라진 길이 아기자기 조아라 왔지. 하인일이 하인의 적부터 동그란 온 나의 태양도 겨우 끼리끼리의 발꿈치를 조롱조롱 한나절 따라왔다. 산간의 폭포수는
암만 해도 무서워서 기엄기엄 기며 내린다. 정지용 시인의 폭포를 우리 오종란 낭송가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정지용 시인님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폭포를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정지용 시인의 폭포는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는 삶의 궤적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물은 돌틈에서 나와 줄다 흐르고 가재가 가는 골짜기를 지나 작은 하늘 아래서 갑갑함을 느끼고 그 갑갑함은 사람의 내면을 닮아 있습니다. 자연이 가진 길과 인간이 걸어가는 삶의 길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감수했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정지용 시인님은 물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감수하며 산다는 것을 그려냈고, 말없이 흐르고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게 부딪히고 상처 입고 그러다 결국엔 떨리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날이 있고, 그 모든 순간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끝내고 다시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후반부의 표현들을 얼핏 보면 장면의 전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이 가진 다채로운 얼굴을 그려내는 장치입니다. 폭포를 둘러싼 풍경 속에는 신혼의 설렘도 시인의 감상도 태양의 환희도 함께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흐름 속에서 누군가를 앵두처럼 상기된 얼굴로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지나가는 바람결에 옛 시를 떠올리곤 합니다. 폭포라는 장엄한 물줄기 앞에서도 삶은 그렇게 작고 소소하게 이어집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안주할 수만은 없이 떠납니다. 물은 계곡을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무섭고 벗어나려고 나서지만 벗어나기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972년 발표된 윤형주의 그님에 수록된 노래로 연가와 함께 MT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윤형주가 부릅니다. 랄랄라.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불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저 멀리 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질 않네.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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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 늦어져서 모두들 배고파도 함께 웃어가며 식사를 기다리네. 반찬은 한두 가지 집 생각나지만은 시큰한 김치만 있어 주어도 내게는 진수성찬. 오 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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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밥이 새까맣게 다 버려 못 먹어도 모기가 밤새 물어도 모두들
생각해도 집에는 가야 할 텐데 바다가 좋고 그녀가 있는데도 어쩔 수가 없네.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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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주가 부른 랄랄라 잘 들으셨죠? 제목은 몰라도 아마 조개 껍질 묶어로 더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간 윤영주가 여학생을 꼬시려고 즉석에서 만들어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대천 해수욕장에는 이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고 하네요. 신앙송 하나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준비된 시는 정종 시인의 성류입니다. 이예순 낭송가가 낭송합니다. 성류 정지용. 장미꽃처럼 곱게 피어가는 화로의 숯불. 입춘 때 밤은 마른 풀 사르는 냄새가 난다. 한겨울 지나는 석류 열매를 쪼개어 홍보석 같은 알을 한 알 두 알 맛보더니 투명한 옛 생각, 새로운 시름에 무지개여 군붕어처럼 어린 여릿여릿한 느낌이여. 이 열매는 지난해 10월 상달 우리 둘의 조그마한 이야기가 비롯될 때 익은 것이오니 작은 아씨야, 가녀린 동무야, 남몰래 깃들인 내 가슴에 졸음조는 옥토끼가 한 쌍. 옛모 속에 헤엄치는 흰 고기에 손가락, 손가락. 외롭게 가볍게 스스로 떠는 은실, 은실. 아, 성리화를 아라리 비추어 보면 신라 천년의 푸른 하늘을 꿈꾸노니 정종 시인의 성류를 이예순 낭송가의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류 시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석류라는 과일이나 그 이미지를 통해 사랑, 그리움, 추억 등 인간의 내면적 감정과 삶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이 시에서 성류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사랑과 그리움의 상징이고, 두 번째는 추억과 과거의 회상,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의 성장과 통찰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작품입니다. 네, 한국 모더니즘 시의 선구자로 그리고 한국 현대 시인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문학사에도 비중이 높은 분입니다. 시인님의 대표작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향수, 유리창, 바다, 비, 장수산 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 중 향수는 가수 이동원과 박인수 교수가 불러 너무도 유명하고요. 90년대 모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보릿고개 시대를 소재로 한 코너에 삽입음으로도 쓰였습니다. 정지용 씨의 가락을 붙여 만들었던 노래들이 금지곡 지정을 면하고자 가사를 바꾸게 되는 일을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래는 최동선의 고향, 박하목이 개사한 망향, 이은상이 개사한 그리움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 또는 개척자 등의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거물로 평가가 됩니다. 한국 시인협회장이었던 이금배님은 정주영 시인 자체가 그냥 한국 시문학사다라고 할 만큼 정중 시인이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신앙송 하나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들으실 시는 지용문학상 제21회 당선작인 도종환 시인의 바이올린 켜는 여자를 김기정 낭송가가 낭송합니다. 바이올린 켜는 여자. 도종환. 바이올린 켜는 여자와 살고 싶다. 자꾸만 거창해지는 쪽으로 끌려가는 생을 때려 엎어 한 손에 들 수 있는 작고 단출한 짐꾸려 그 여자 얇은 아래턱과 어깨 사이에 쏙 들어가는 악기가 되고 싶다. 왼팔로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워진 내 몸의 현들을 그녀가 천천히 긋고 가 노래 한 곡 될 수 있다면 내 나머지 생은 여기서 접고 싶다. 바이올린 켜는 여자와 연애하고 싶다. 그녀의 활에 내 갈비뼈를 맡기고 싶다. 내 나머지 생이 가슴 저미는 노래 한 곡으로 남을 수 있다면 내 생이 여기서 거덜나도 좋겠다. 바이올린 소리의 발밑에 동전 바구니로 있어도 좋겠다. 거기 던져주고 간 몇잎의 지폐를 들고 뜨끈한 국물이 안경알을 뿌옇게 가리는 포장마차에 들러 후후 불어 밤의 온기를 나누어 마신 뒤 팔짱을 끼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싶다. 바이올린 켜는 여자와 살 수 있다면. 도종환 시인의 바이올린 켜는 여자를 김기정 낭송가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정중 시인의 출생지인 옥천군에서는 정중 시인을 기념하는 지용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용제 중에 지용문학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지용문학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주영 문학상은 1989년 정주영의 문학적 성과와 문학사적 위치를 기리기 위해 옥천군과 지용회에서 제정한 문학상입니다. 한국 최초로 시인 이름을 넣어서 제정된 문학상이기도 하지요. 한 해 동안 발표된 중견 시인들의 작품 가운데 작품성이 뛰어나고 낭송하기에 적합한 시를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요. 수상자에게는 상금 2천만 원과 상패, 정주용의 흉상이 새겨진 순금 메달이 수여가 됩니다. 제1회 박두진 시인의 서한치를 시작으로 저희가 오늘 낭송하지 못하지만 나태주님, 김남조님, 송수건님, 정호신님 등 2025년 제37회 허연 시인의 작약과 공터까지 정말 쟁쟁한 분들 37분이 새 수상을 했습니다. 정중 시인을 기리고 한국 문단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용 신인 문학상도 선정 수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문단에 등단하지 않은 신인이어야 하고 응모 작품은 미발표되거나 현상 응모된 바 없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이어야 합니다. 네, 다음엔 저희 낭송회에서도 지용 신인 문학상의 작품들로 구성을 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나훈아가 부릅니다. 해변의 여인. 물 위에 떠있는 황혼의 종이배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의 여인아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물들은 여인의 눈동자 조용히 들려오는 조개들의 옛 이야기 말없이 거니는 해변의 여인아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물들은 여인의 눈동자 조용히 들려오는 조개들의 옛 이야기 말없이 거니는 해변의 여인아 나훈아가 부른 해변의 여인 잘 들으셨나요? 신앙송 하나 듣겠습니다. 2016년 정중문학상 제28회 당선작입니다. 신달자 시인의 국물을 김경숙 낭송가가 낭송합니다. 국물 신달자 메루치와 다시다와 무와 양파를 달인 국물로 국수를 만듭니다. 바다에 쓰라린 소식과 들판에 뼈저린 대결이 서로 몸섞으며 사람의 혀를 간지리는 맛을 내고 있습니다. 바다는 흙이만 해서 다리가 없고 들판은 뿌리로 버티다가 허리를 다치기도 하지만 피가 졸고 애가 잦아지고 서로 뒤틀거나 배배 꼬여 중호의 끝을 다 삭힌 뒤에야 고요의 맛에 다가옵니다. 내 남편이란 인간도 이 국수를 좋아하다가 죽었지요. 바다가 되었다가 들판이 되었다가 들판이다가 바다이다가 다 속은 넓었지만 서로 포개지 못하고 포개지 못하는 절망으로
홀로 입술이 침물러 눈 감았지요. 상징적으로 메루치와 양파를 섞어 우려낸 국물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바다만큼 들판만큼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몸을 우리고 마음을 끓여서 겨우 섞어진 국물을 마주보고 마시는 그는 내 생의 국물이고 나는 그의 국물이었습니다. 신달자 시인의 국물을 김경숙 낭송가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국물이라는 시를 들으면서 시인님의 그 선지해장국이라는 시도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낭송가님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정여울 작가의 책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에 실린 신달자 시인의 시 국물을 처음 접했습니다. 엄청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여울 작가의 해설 또한 진한 국물 맛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는 잔잔하고 고요하게 흘러가다가 내 남편이란 인간도라는 대목에서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언가 울컥하는 것이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죠. 맞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하게 서로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겪어 보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만 잉태될 수 있는 오래오래 끓인 곰탕같이 속 깊은 문장입니다. 몸을 우리고 마음을 끓여서 겨우 섞어진 그런 생의 국물이란 어떤 맛일까요? 얼마나 몸으로 온갖 고생을 견뎌내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애를 태워야 이토록 구수한 생에 국물이 끓여질까요? 마지막 대목이 결정적입니다. 그는 내 생애의 국물이고 나는 그의 국물이었습니다. 부부관계를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 있을까 싶어요.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먹는 한국 사람들. 국에는 식재료에 액기스가 녹아있죠. 부부간에는 그것이 사랑이었다가 오랜 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국물이란 시와 함께 신달자 시인의 국수를 먹으며 또는 저거리의 암자 또 선지해장국 등도 같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시낭송 하나 더 듣겠습니다. 오종란 낭송가가 낭송합니다. 2006년 정중문학상 제18회 당선작인 강은교 시인의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강은교. 그땐 몰랐다. 빈 의자는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의자의 이마가 저렇게 반들반들해진 것을 보게. 의자의 다리가 저렇게 흠집 많아진 것을 보게. 그땐 그걸 몰랐다. 신발들이 저 길을 완성한다는 것을, 저 신발의 속가슴을 보게. 거무댕댕한 그림자 하나 이때껏 거기 쭈그리고 앉아 빛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그땐 몰랐다. 사과의 뺨이 저렇게 빨간 것은 바람의 허벅지를 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꽃 속에 꽃이 있는 줄은 몰랐다. 일몰의 새떼들 일출의 목덜미를 핥고 있는 줄을 몰랐다. 꽃밖에 꽃이 있는 줄을 알았다. 일출의 눈초리는 일몰의 눈초리를 흘기고 있는 줄 알았다. 시계 속에 시간이 있는 줄 알았다. 희망 속에
희망이 있는 줄 알았다. 아, 그때는 그걸 몰랐다. 희망은 절망의 희망인 것을. 절망의 방에서 나간 희망의 어깨살은 한없이 통통하다는 것을. 너를 사랑한다. 오종란 낭송가가 낭송한 강은교 시인의 너를 사랑한다. 잘 들으셨나요?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너를 사랑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있으면 한 가지씩 소개해 주세요. 누군가의 기대만으로 산다면 분명 피곤해집니다. 나로 살지 않는다면 괴로워지고요. 타인의 시선과 편견은 다양하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제어할 수 없고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공허함도 같이 따라옵니다. 관계와 삶에서 무기력함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가족과 주변의 기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회관계망을 벗어날 수 없죠.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나를 찾고 성장하며 단단해져야 합니다. 타인의 관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타인의 관심과 긍정적 평가는 달콤하죠. 관심은 세상을 움직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만능은 아니죠. 나라는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나라는 사람이 올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큰 성공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을 대폭 상승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줄 유일한 존재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송창식이 부릅니다. 고래사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상둥상둥 완행 열차 기차를 타고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진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모두들 가슴 속에 뚜렷이 있다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떠난다 고래 잡으러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우리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떠나자 송창식이 부른 고래사냥 잘 들으셨나요? 저희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낭송입니다. 2025년도 올해 지용문학상 37회 대상을 수상한 허연 시인의 작약과 공터를 이예순 낭송가가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작약과 공터 허연 진저리가 날 만큼 벌어진 일은 반드시 벌어진다. 작약은 피었다. 갈빗집 뒤편 숨은 공터 죽은 참새 시체뿐. 나는 살아서 작약을 본다. 어떨 때 보면 작약은 목매 자살한 여자이거나 불가능한 목적지를 바라보는 슬픈 태도 같다. 아이의 허기만큼이나 빠르게 왔다 사라지는 계절. 작약은 울먹거림, 알아듣기 힘들지만 정확한 말. 살아서 작약을 보고 있다. 작약에는 잔인 속에서 고요가 있고 고요를 알아채는 게 나의 재능이라서 책임을 진다. 공터 밖으로 전해지는 너무나 평범해져 버리는 공터 때문에 작약과 나는 가지고 있던 것들을 여기 내려놓았다. 작약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슬프고 수줍어서 한층 더 작약이었다. 허연 시인의 작약과 공터를 이예순 낭송가가 낭송해 주셨습니다. 우리 낭송가님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열정 반 뜨거운 반으로 사로잡혔던 순간들이 이제는 또 다른 경험과 추억이 되어 저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을을 맞이함에 있어 절대로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기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눈을 감는 일상의 반복처럼 여름이 오면 가을, 겨울이 오듯이 큰 틀이 바뀌는 시점이지만 변함없는 열정적인 마음은 고스란히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김경숙이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가을을 맞이함에 있어 좀 더 성숙하고 겸손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종란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모래알처럼 흔들림에도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갈대처럼 일교차가 심해지는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심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홍시 낭송협회 이혜순이었습니다. 네, 벌써 8월의 끝자락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위로 고생한 탓인지 8월가의 작별이 왠지 반갑기만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득 담아 보냅니다. 사람이 행복한 세상, 사람이 살고 싶은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 방주연이 부릅니다. 해변의 마음. 물 위에 떠있는 황혼의 종이배 말없이 거니는 해변의 여인아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물들은 여인의 눈동자 조용히 들려오는 조개 들의 옛 이야기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의 여인아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물들은 여인의 눈동자 조용히 들려오는 조개 들의 옛 이야기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의 여인